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대출 규제 시대에,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추가 대출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그리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받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대출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영상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수시로 변하는 대출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뱅크119 카카오톡 대출 상담 센터에 문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출, 그리고 현금 서비스 등 높은 이자의 대출을 아파트 담보대출로 갈아타고 싶어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쉽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신용등급 5등급의 연봉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한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금융권이라도 담보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면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상담 글인데요. 이분이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았는데 왜 어려웠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뒤에 대안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LTV가 있고 이제 DTI가 있는데 LTV와 DTI는 크게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죠. 저번 영상 1편에서도 설명을 드린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 지역이 어떻게 확대가 됐냐,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포함해서 거의 이제 모든 것이 투기 과열 지구로 포함이 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 거의 모든 부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 정부에서 건드린 부분은 LTV와 DTI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대신에 비규제 지역이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계대출 LTV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9억 이하의 주택은 LTV가 50%입니다. 그리고 9억 초과는 30%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가계대출 LTV는 그냥 50%입니다. 그래서 8, 5, 40 하게 되면은 4억이 이제 가계대출 한도로 나오시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9억까지는 5, 9, 45, 4억 5천이 대출 한도로 나오는 거고요. 9억 14억까지는 5억의 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5, 3, 15, 1억 5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부분은 1억 5천 이렇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좀 삐뚤삐뚤합니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합산 계산을 해서 6억이 되는 거죠. 한도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도 마찬가지로 9억 이하는 LTV가 40%, 9억 초과는 또 이제 20%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15억 초과의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불가됩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관없이 가계자금 대출의 LTV는 70%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3월 2일 날 차주의 유형별, 목적별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규제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대출은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LTV 부분들을 이렇게 아파트 구입용과 구입 이외의 대출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기업대출은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 이외의 대출, 생활자금 대출, 뭐 추가 대출, 사업자금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업종이라고 있죠. 기타 업종이라는 거는 임대업 사업자, 매매업 사업자를 제외한 기타 업종입니다. 굉장히 많죠, 사업자가. 도소매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숙박업 등등의 많은 사업자를 여기 이제 기타 업종으로 묶어서 기타 업종의 주택 구입용 대출은 안 된다. 그런데 주택 구입 이외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든 사업자금 대출이든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대출은 자, 규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일단 고객님의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파트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번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였죠. 이번의 상황은 지금 고금리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의 부채를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자 이제 함이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대출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인 관계로 이번에 이제 가계자금 대출 범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 분들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도 안 했는데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무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자금 대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LTV 40%죠. 이내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이제 되시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은 가계대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이거는 모든 금융권이 동일합니다. 은행, 보험사, 캐피탈, 상호금융권, 뭐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죠. 저축은행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금융권이 동일한데 가계자금 대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우리가 뭐 언론에서 많이 보았듯이 뭐 가계부채가 뭐 몇 조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계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금융권은 이 가계자금 대출에 속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가계자금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행에 가셨다가 대출 한도가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저희 이제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사업자금 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직장인인데 어떻게 사업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느냐. 자, 어떤 대안이 있냐면 바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내가 이제 그쪽에 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동업관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 앞으로 그냥 해놔서 사업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자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올려서 사업자금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가족 중에 누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자 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올려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한 친구나 지인 등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올리게 되면 같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됩니까? 가계자금 대출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LTV가 이제 규제가 없는 거죠.
바로 사업자금 용도의 규제 없는 LTV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의 월 불입금을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 이게 만기 일시상환은 이자만 내는 대출이죠. 그래서 대출 만기 동안 이자만 내는 대출이기 때문에 월 불입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만기 일시상환의 대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지금 이분의 이제 요구는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의 그 원리금이 나가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좀 낮추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후순위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뭐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좀 대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나 5년 동안 그 원금 상환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 월 불입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출 상품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원래 이자만 내는 만기일치 상환 상품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월 불입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대안인데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동업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사업자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사업자를 하나 내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죠. 무직자나 뭐 직장인분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어떤 수입이 발생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면 어떤 뭐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좀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보통 한 2억 미만의 대출은 집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등록을 해서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집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업종들이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출 금액이 보통 이제 2억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정식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소호 사무실 같은 거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래서 소호 사무실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있겠죠. 소호 사무실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들은 이 금융기관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금 용도로 마찬가지로 규제 없는 LTV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것처럼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월 불입금을 만기 일시상환 이자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안을 두 가지를 이제 드리면서 후순위 사업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